여러분, 순수 비타민C 제품 다들 한두 개씩 써보셨죠? 몇 %까지 써봤나요? 10%? 20%?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는 40%를 써보았습니다. 40%? 그렇게 고용량의 제품이 있었나요? 없었는데요. 이제 있습니다. 지금 막 출시된 아이오페 비타민C 엑스퍼트 40% 슈퍼 항산화 컨센트레이트 오늘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아이오페에는 이미 고함량 비타민C 제품이 있었습니다. 바로 글루타 비타민C 토닝 앰플이에요. 순수 비타민C 25%에 글루타치온이 0.1% 배합된 제품으로 제가 지난해 글루타치온 고함량 영상에서 추천했던 제품이에요. 최근 이 제품은 엑스퍼트 라인에서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똑같이 순수 비타민C 25%에 글루타치온 0.1%가 들어있고요. 이 외에도 비타민C 유도체, 페룰릭 애시드, 판테놀, 베타인, 아세틸글루코사민, PHA 등을 첨가해서 미백과 항산화 효과는 물론 보습 효과까지 높였습니다. 기존 제품은 물 함량이 절반 이상이고 그 위에 안정화를 위한 오일층이 있어서 흔들어서 쓰는 2층상 구조였어요. 새로 나온 업그레이드 버전은 성분 구성이 완전히 달라져서 물 함량을 기존의 2분의 1 수준으로 줄였고 오일층을 뺐습니다. 대신에 폴리오를 더 넣어 제형을 더 안정화시키면서 사용감은 더 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고함량 제품이 이미 있는데 아이오페는 왜 굳이 40% 초고함량 제품을 개발한 걸까요? 순수 비타민C를 40%나 발라야 할 이유가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순수 비타민C 제품은 20% 정도면 굉장한 고함량이고 아무리 높아도 25%를 넘지 않았어요. 이 정도가 최대 함량인 이유는 비타민C는 20% 이상부터는 효과가 오히려 떨어지고 자극만 상승한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주장의 근거는 2001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돼지 피부에 아스코빅 애시드를 흡수시킨 후 각질층 흡수량을 측정한 시험입니다. 결과는 5에서 20%까지는 흡수량이 계속 상승했지만 이후로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논문을 근거로 지나친 고함량은 불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당시 이 시험에 사용된 순수 비타민C 솔루션은 워터 베이스였어요. 요즘은 워터 베이스가 아니라 폴리올에 넣기도 하고 아예 오일 베이스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서 이 시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시험은 일반 아스코빅 애시드 분자를 사용했어요. 즉 리포솜 처리를 하지도 않았고 미세입자로 만들어서 오일에 분산시키지도 않았어요. 리포솜 처리나 미세입자 처리는 안정화와 흡수율, 자극성 등의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도 요즘 제품과는 다릅니다. 이 밖에도 겨우 돼지 3마리의 피부를 사용한 소규모 시험이라는 점, 돼지 피부는 인간 피부와 다르다는 점, 비타민C를 바를 때 현실과는 다른 방식을 적용했다는 점 등등 실제 사용과는 다르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아이오페 자체 시험에 의하면 인간 피부에 적용할 때 순수 비타민C는 피부 흡수율이 20%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30%에서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항산화 지속 시간도 고함량이 훨씬 깁니다. 아이오페 자체 시험에서 25% 앰플의 항산화 지속 시간은 200시간이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길다고 자랑할 수 있는데 40% 제품은 그 2배, 400시간이나 지속됩니다. 이렇게 길게 지속되는 항산화 효과는 활성산소가 점점 많아지는 중년 이상의 피부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함량의 가장 큰 걸림돌이 피부 자극인데요. 아이오페는 오랜 연구를 통해 이것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25% 제품에 적용한 것처럼 수분 함량을 줄이고 항산화와 진정 성분을 가득 넣는 방법도 있고요. 또 40% 컨센트레이트에 적용된 기술처럼
워터리스 제형, 오일 제형으로 만들면 자극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실제로 25% 앰플, 40% 컨센트레이트 모두 피부과 패치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패치 테스트는 제품을 도포한 접착 패치를 48시간 동안 피부에 붙여 놓은 후 홍반, 부종 등의 자극성을 알아보는 시험법인데요. 2번에 걸친 패치 테스트에서 모두 자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이오페 40% 컨센트레이트의 가장 큰 차별점은 물을 한 방울도 넣지 않은 워터리스 제형이라는 점입니다. 오일 베이스에 비타민C가 아주 작은 밀입자 형태로 균일하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한 통이 15g인데요. 이 안에 6000mg의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이 제형의 가장 큰 장점은 산화에 강하다는 것이에요. 보통 워터 베이스의 순수 비타민C 제품은 산화에 취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안정화한다 해도 개봉 후 2-3개월 안에 다 소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오페 40% 컨센트레이트는 소비 기한이 개봉 후 1년입니다. 아이오페 레티놀 제품과 동일한 공기 차단 특수 튜브에 담아서 보관해서 올 수 있는 산화의 가능성까지 차단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흡수율입니다. 베이스로 사용된 실리콘 계열의 오일과 지방산, 폴리머는 비타민C가 피부에 깊게 흡수될 수 있게 세포막의 통로를 열어줍니다. 비타민C 분자가 분해되지 않고 피부에 천천히 흡수되어 24시간 활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비타민C를 미세입자로 가공하여 사용감을 잡았습니다. 비타민C는 오일에는 녹지 않기 때문에 가루 상태 그대로 분산시켜야 합니다. 함량이 낮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요. 함량이 높으면 가루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제형이 뻑뻑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오페는 비타민C 원료를 밀링 머신으로 반복 회전시켜 모공 크기 16분의 1 수준의 미세입자로 가공했습니다. 덕분에 이물감이 없는 부드럽고 크리미한 질감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패치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처음 발랐을 때 개인에 따라 어느 정도의 따가움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패치 테스트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따가움은 홍반이나 부종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물론 아주 민감한 피부라면 피해야겠지만 레티놀이나 순수 비타민C 등 효능 성분을 고함량으로 쭉 써온 사람이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따가움입니다. 그리고 따가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를 때마다 다른 모이스처라이저에 섞어서 희석시켜 바르는 것이에요. 수분감이 많은 로션이나 세럼에 섞어서 바르면 함량이 줄어서 따가움도 줄어듭니다. 제품 출시 전에 아이오페로부터 25% 앰플과 40% 컨센트레이트 샘플을 동시에 받아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미 순수 비타민C 고함량을 여러 번 발라본 피부이기 때문에 25% 제품은 곧바로 아침에 사용했습니다. 살짝 따가웠지만 금세 편해졌고 피부도 붉어지지 않았어요. 밤에는 40% 컨센트레이트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처음 사용하는 것이라서 다른 제품과 혼합해서 바르기로 했습니다. 아이오페 PD알렌 카페인샷 1에 40% 컨센트레이트 1을 혼합해서 발랐습니다. 바르기 전에 비타민C 분자가 앰플에 완전히 녹도록 손바닥 위에서 충분히 문질렀습니다. 이 제품은 오일 속에 비타민C 분자가 녹지 않고 분산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녹여준 후 발라야 잘 스며들고 밀림도 없습니다. 함량을 낮춰서 발랐기 때문에 아무 자극 없이 잘 바를 수 있었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피부가 편안했고 피부톤이 맑아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둘째 주부터는 아침 스킨케어는 25% 앰플을 그대로 사용하고 저녁에는 40% 컨센트레이트의 함량을 조금 높여보았어요. PD알렌 카페인샷 1에 컨센트레이트 1.5로 혼합하여 발랐습니다. 이렇게 바르면 순수 비타민C 함량이 24에서 25% 정도 되는데요. 약간 따끔함이 있지만 데일리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셋째 주부터는 아침에도 저녁에도 모두 40% 컨센트레이트 제품을 바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는 피디알렌 카페인샷에 40% 컨센트레이트를 1대 1.5로 섞어서 바르고 저녁에는 함량을 좀 더 높여서 1대 3으로 섞어서 발랐습니다. 1대 3으로 섞어 바르면 순수 비타민C 30%를 바르는 것이 됩니다. 따끔함은 크게 다르지 않았고 적응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침에는 1대 1.5의 비율을 유지하여 발랐고요. 저녁에는 1대 3으로 바르면서 한 가지 단계를 추가했습니다. 즉, 광대와 볼 등 기미가 있는 부위에만 단독으로 바르는 것입니다. 이때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르기 전에 토너와 앰플 등의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40% 컨센트레이트 안에 비타민C는 녹지 않은 미세입자 상태라서 수분이 많아야 잘 녹아서 각질층으로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아이오페는 이것을 웻온 사용법이라고 부릅니다. 웻온 사용법은 비타민C의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이면서 밀림도 방지하는 방법이에요. 수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르면 비타민C 입자가 흡수되지 못하고 표면에 남아서 위에 다른 모이스처라이저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 밀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얼굴 전체에 바를 때는 물론이고 부분적으로 사용할 때에도 웻온 사용법을 꼭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주차에 한 가지 스페셜 케어를 추가했어요. 잠들기 전에 묵은 기미가 있는 뺨 부위에 제품을 두껍게 펴바르고 팩을 했습니다. 10분 정도 그대로 놓아두었고요. 이후 피부에 남아있는 잔여량을 제거하고 약간의 모이스처라이저를 발라 두들겨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고민이 많은 부위에 팩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제품의 장점입니다. 앞으로 주 1, 2회 이 방법을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아이오페가 40% 고함량을 출시한다, 테스트를 부탁한다 했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왜 40%나 발라야 하지? 너무 자극적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품을 사용해보니 역시 아이오페가 아이오페 했습니다. 독특한 제형으로 안정화, 사용감, 자극, 효과는 물론 쓰는 즐거움과 재미까지 잡는데 모두 성공했습니다. 특히 앰플에 섞어서 함량을 다양하게 변주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좋았어요. 아침, 저녁 20%대의 고함량으로 얼굴 전체에 발라서 피부결 정돈, 톤업, 모공 타이트닝 등 데일리 케어를 할 수 있었고요. 30% 이상의 초고함량으로 묵은 기미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단순히 미백 성분이 아니라 노화와 싸우는 항산화 성분이고 피부에 가장 필요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성분이에요. 따끔거림이 있어서 모두에게 맞는 성분은 아니지만 저함량부터 천천히 적응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사용법을 찾는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필수 성분입니다. 저처럼 순수 비타민C 고함량을 좋아하고 많이 발라본 분들, 좀처럼 지우기 어려운 묵은 기미가 있는 분들, 그리고 노화와 적극적으로 싸워야 하는 40대 이상의 중년이라면 이번에 아이오페가 새로 내놓은 비타민C 40% 컨센트레이트로 비타민C 스킨 메가도스 꼭 시도해 보길 바랍니다. 아이오페 비타민C 엑스퍼트 제품이 지금 론칭 기념 행사를 하고 있어요. 25% 앰플과 40% 컨센트레이트 모두 대폭 할인에 체험용 증정과 사은품 혜택까지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더보기란에 링크 적어둘게요.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도 있습니다. 40% 제품이 궁금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댓글에 제품에 대한 기대평을 남겨주시면 총 5명을 추첨하여 40% 컨센트레이트를 보내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즐거운 화장품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